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의 뿌리공원을 방문하고 2017년 현재 자료에서 244개의 성시 내력 비습 조형물을 둘러보면서 특히 고령신시의 발길을 멈추어 신숙주와 신채호 선생님에게 주목하여 이 자료를 제작합니다. 신숙주의 경우는 세조대의 영의정 최고 관직을 지냈다는 점에서 정의적인 면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위대한 언어학자로 7개 외국어에 능통했고 한글 창제의 1등 공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꼿꼿하기가 대쪽 같았지만 민족의 독립과 역사를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여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민족 사학을 확립했는데 한말의 저서 독사실론이라든가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을지문덕 전, 성홍 이순신전, 동국거글 최도통전, 최영장군전이죠. 천의당 시화 같은 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이렇게 영웅들의 전기를 많이 쓴 것은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출연해 줄 것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영웅사관에서 1920년대 와서는 조선사 연구처, 조선상고사 등에서는 방향을 좀 바꿉니다. 민족주의 사학을 확립함과 동시에 영웅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해 나갔습니다. 민족주의, 또 자주적, 실정적 한국 고대사 재구성에 노력하였다. 신채호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근대사학, 민족사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선상고사는 우리나라 최초 실정적 근대 역사 방법론을 으로 서술된 것이었다. 실정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증거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그런 태도. 옥에 갇혀서 옥중일 때 조선상고사가 조선일보에 연재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마음에 속 드는 필생의 대작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신문에 연재가 되면 신문이 매일매일 날짜가 기록됩니다. 그 날짜는 일제시대니까 일제의 연호와 날짜가 기록되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1926년에) 비밀결사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을 하였는데, 무정부주의 운동을 아나키스트 운동,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그 운동과 관련하여 위조화폐를 제조하는데 연관돼서 체포되어 1929년 대만에서 체포되었고, 대련 다롄에서 재판을 받고 10년 언도를 받아 복역 중에 그 8년 만에 1936년에 여순, 그러니까 중국 류순 감옥에서 옥사하셨다. 내가 죽거든 일제의 발길에 채이지 않게 시체를 태워 바다에다가 버려주시오. 그러나 어릴 때 뛰놀던 옛집터에 묻히게 되었다.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 사상의 전향, 변화되는 모습, 초기에는 영웅사관이었다. 국권이 상실되고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반유교적 역사 인식을 또 갖게 됐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강한 의지를 가진 영웅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대중을 깨우는, 애국심을 깨우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자강을 위해서 그걸 깨우치려는 계몽적 사학에서 영웅사관이 나왔다. 그러다 중기에 와서 민족사학으로 확립이 되어 가는데,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외교론에 저항하여 민족 자존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하면서 민족이 역사의 주체다, 이런 사관이 확립됐습니다. 후기에 가서 민족보다 더 근본적인 주체는 민족의 일부인 민중이다, 민중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이 당시에 유행했던 무정부주의 사상인 아나키스트 영향을 받아서 권력이 없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런 방향으로 역사상 궁예나 정렬입 같은 실패한 저항 인물을 연구하게 하는 방향으로 또 자신의 역사 연구 흐름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민중과 폭력이 결합되어 혁명을 이루어서
독립을 한다. 그것은 또 세계 민중과 연대론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다. 정리 1. 영웅사관 국권 상실기의 절박한 현실에서 망국은 민중이 무기력했기 때문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강한 의지를 가진 영웅이다. 이런 시각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6.25 사관이 왕조 중심, 도덕 교훈 중심, 사대주의적인데 여기에 반발하여 또 그런 것이 나왔고, 또 민족주의 사상이 형성되면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계몽적 독립운동의 전략으로서 또 이런 영웅사관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을지문덕, 이순신 같은 훌륭한 영웅 인물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영웅사관은 다시 정리해보면 국권 상실이라는 현실 바탕에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반유교적 역사인식을 가진 것과 민족주의 정신과 독립운동의 방향,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런 역사사관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영웅사관에서 민중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직접 투쟁론으로 외교 독립론에 맞서다. 이승만의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하고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외교 전략, 국제 질서를 활용해서 독립을 이루어 나가자. 사실은 이 이승만의 이 현실적인 것이 가장 독립운동으로는 유효했죠. 그렇지만은 또 신채호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민족이 스스로 자력을 강조하고 외세 의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채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적인 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뛰쳐나가게 된 것은 임시정부의 어떤 한계점을 보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외교 중심 전략의 무력함이라든가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이라든가 현장 투쟁과 거리가 있는 것, 또 일부 지도층이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 결국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방향으로 이동해 갔다. 아나키즘은 러시아인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급진 무장투쟁 단체인 김원봉의 어열단의 초청을 받아서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 단체는 주로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고위 인물을 암살하는 그런 운동 방향이었고, 신채호도 역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인물이 크로포트킨 표트르 크로포트킨인데, 만물은 서로 돕는다, 상호 부조한다, 이런 알기 쉬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진화론에 대한 비판이자 아나키즘의 즉 무정부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 이론적 인간이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강자가 지배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입장이 사회 진화론인데, 크로포트킨은 이것을 비판했으니까 꼭 생존 경쟁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협력적 존재이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는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권력이 없어도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없어도 질서가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핵심인데, 여기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 확립되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국가와 사회가 없이 질서가 유지될까요? 이것은 하나의 좀 공중했던 결국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기도 하였는데, 신채호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몰두하게 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아나키스트 사상은 매우 급진적이고 폭력은 심리 상황에서 정당하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함으로 초기 영웅사관에서 민중중심 혁명론으로 바뀌었다.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의 특징은 국가 권력 자체를 불신하고 민중의 자율성과 직접 행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반대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하고 좀 가깝는데, 신채호 선생님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느냐?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공감한 점은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거, 민중 중심이라는 거, 혁명의 필요성이라는 거,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비슷합니다.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비판을 했는데, 그 점에서는 레닌식 모델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했다. 국가 권력 강화,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했다. 또 국제주의가 민족 문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래서 신처 선생님은 공산주의와 접점 약간 일부 공감하는 점은 있었으나 결국 아나키스트 즉 민족주의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